작가님이 60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젊었을 때 했던 거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되도록이면 책임이 큰 자리에 자리에는 앉지 안 말라. 가야 되겠다. 그리고 65이 넘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본인에 대해서 그 네, 생각을 왜냐면 하셨다는 좀 거죠. 무서우니까요. 네. 지금 65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도 안 갈 거예요, 저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종이 아니, USDT, 있습니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무조건 우리가 토론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거죠.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그리고 뭐 지금 저 말하는 화법 자체도 예. 엄청 꼰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우리 옛날에 우리는 돌 들고 민주화 운동했는데 이런 키보드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예.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저는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어떤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이 브랜드화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의 뇌세포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20대가 지나면 노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젠비디아 같은 얘기는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사이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멍청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AI 비전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단언코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루었던 업적을 배경으로 얻은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성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20대, 30대, 40대 때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뇌세포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65, 66, 67, 68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조금씩 이제 지지 잃어갔던 이유, 그 대선 때 특히 그랬던 이유는 저런 식으로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스타일이요. 예.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데 계속 뭐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 뭐 왜곡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할 수 있느냐. 트럼프랑 협상하면서 가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 지금 왜곡하고 있어, 뭐 너 왜 극단적이냐 이렇게 트럼프랑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상대랑 토론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 아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저 의식을 못 버리면은 아마 계속 이제 민주당은 옛날 감성에 젖어 사는 심파정당 같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저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예. 그것은 20년 전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비이성적인 주장이 자리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젊은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그들의 창의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낙담하고 마음이 아팠을 때 저한테 막연히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덩어리의 크고 작음으로 저를 누르려고 할 때 저는 깊은 반발의식과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아마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각자 계급장을 떼고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바꿉시다, 여러분!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고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2000년대 들어서 민간의 창의력이 관료들의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규제 혁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100조, 200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현학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3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숫자 노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